안녕하세요. 오늘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과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실종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실종 시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보호자분들이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실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발달 장애인의 특성과 실종 위험성을 이해하고 사전 준비와 예방 교육을 통해 실종을 막는 방법, 실종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까지 배우게 됩니다. 특히 외출 전 준비해야 할 사항, 실종 예방에 효과적인 도구 사용법, 보호자로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 지침들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장애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중증 발달 장애인의 실종 예방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증 발달 장애인의 경우 실종은 특히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이유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주변 환경에 대한 낮은 인지력 때문인데요.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실종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어떤 예방 조치가 필요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증 발달 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실종 위험이 높습니다. 첫 번째, 혼잡한 장소에서 보호자와 떨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 시장이나 놀이공원처럼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장애인이 보호자와 잠시라도 떨어지면 길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교통수단 이용 중 하차하지 못하는 경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보호자와 다른 장소에서 내리거나 하차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집이나 시설에서 탈출하는 경우, 일부 장애인은 외출 욕구가 강해 집이나 시설을 벗어나 혼자 이동하려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중증 발달 장애인의 실종은 특정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복적으로 같은 장소나 특정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위험한 장소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미리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증 발달 장애인이 실종되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통사고의 위험. 장애인은 도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무단 횡단을 하거나 차량이 많은 곳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자연적 요소로 인한 위험. 예를 들어 강가나 산과 같은 장소를 발견했을 때 경각심 없이 접근해 물에 빠지거나 길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 대한 과도한 신뢰. 중증 발달 장애인은 낯선 사람을 쉽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 유괴나 납치 같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중증 발달 장애인을 집에 혼자 두는 것은 다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비상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안전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사물, 예를 들어 전기기기나 화재 발생 가능 물건에 집착하여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갑작스럽게 집을 나서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중증 발달 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항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외출 시 GPS 장치를 착용시켜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외출 전 이동 경로를 미리 정하고 장애인이 반복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장소나 행동 패턴을 파악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장애인이 특정 시간에 강한 외출 욕구를 보이는 경우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증 발달 장애인의 실종은 예측 가능성과 반복적인 행동 패턴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증 발달 장애인의 실종 예방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증 발달 장애인은 중증에 비해 독립적으로 행동하거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당황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보호자는
경증 발달 장애인의 특성과 실종 가능성을 이해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경증 발달 장애인은 일상적인 행동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실종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낯선 장소에 있을 때, 호기심을 자극하는 새로운 환경이나 물건 때문에 보호자의 곁을 떠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상점이나 복잡한 길에서 새로운 물건이나 사람에 끌리는 경우, 낯선 장소에서는 주변 물건이나 소리에 집중하다가 보호자와 떨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세 번째, 가족이나 보호자와 안전대책에 대한 사전 논의가 부족한 경우, 실종 상황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장애인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쉽게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경증 발달 장애인의 실종은 주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에서 발생합니다. 첫 번째, 새로운 장소나 물건에 흥미를 느껴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낯선 환경에서는 주변의 다양한 자극, 예를 들어 소리, 빛과 같은 혼란을 느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흥분하거나 집중력이 분산되면 본래의 이동 경로를 잊고 위험한 곳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증 발달 장애인이 실종되었을 때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교통사고의 위험. 장애인은 차량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차량에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전 지침 준수 부족. 예기치 않게 도로에 가거나 위험한 장소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의사소통의 한계.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하지만 긴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인에 대한 취약성. 낯선 사람의 친절이나 제안을 쉽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 유괴 등의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증 발달 장애인을 집에 혼자 두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화재, 전기 사고와 같은 비상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특정한 자극에 반응해 갑자기 집을 나가는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주변을 탐색하려는 충동으로 인해 집을 떠나 낯선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증 발달 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려면 보호자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실종 예방 교육과 반복 학습. 가정에서 장애인에게 비상 상황 대처법을 반복적으로 지도하세요. 예를 들어 길을 잃었을 때 멈춰서 기다리는 방법이나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GPS 추적 장치 착용.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GPS 장치는 실종 사고 시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세 번째, 특정 신호나 약속된 행동 마련. 외출 시 보호자와 장애인이 사용할 간단한 신호를 정해 떨어져 있을 때 빠르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손을 들어 특정 방향을 가리키면 보호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미리 약속해 두는 방식. 네 번째, 외출 전 경로와 목적지 공유. 외출 전에 이동 경로와 목적지를 장애인과 공유하고 낯선 환경에서 해야 할 행동을 미리 설명하세요. 경증 발달 장애인은 중증 장애인에 비해 실종 위험이 적어 보일 수도 있지만 호기심과 충동적인 행동은 여전히 실종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보호자는 예방교육과 실질적인 도구를 통해 실종 사고를 최소화해야 하며 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발달 장애인의 안전을 돕는 중요한 도구 AA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AC는 보안 대체 의사소통,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의 약자로 발달 장애인이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고 위험 상황에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돕는 의사소통 도구입니다. 중증 발달 장애인은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AAC는 실종과 같은 위급 상황에서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간단한 표현, 예를 들어 도와주세요, 여기에 있어요 같은 문구를 AAC 카드에 장치하고 저장하고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야 합니다. 특히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해 시각적 자료로 표현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표현을 미리 연습해두면 실종이나 위험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증 발달 장애인은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당황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는 길을 잃었어요, 보호자의 연락처를 찾아주세요 같은 구체적인 문구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이나 의사소통 장치를 활용하여 GPS와 연동된 도움 요청 방법을 연습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AAC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연습시키고 올바르게 사용할 경우 즉각적으로 칭찬하며 자신감을 심어주세요. 그리고 평소 일상에서 AAC를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교육 시 항상 생각해야 할 올바른 교육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달 장애인의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 방법 및 유의점. 장애인의 발달 수준에 맞춰 간단한 문장으로 설명하며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시각적 자료와 반복적인 연습 활용 방법 및 유의점. 그림, 사진,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이해를 돕고 반복 학습으로 중요한 개념을 익히게 합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한 연습 방법 및 유의점. 역할극이나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상황과 유사한 연습을 진행해 대처법을 몸에 익히게 합니다. 네 번째, 칭찬과 긍정적 피드백 제공 방법 및 유의점. 올바른 행동을 즉시 칭찬하며 실수 시 꾸짖기보다는 격려하며 올바른 행동을 가르칩니다. 다섯 번째, 감정적 반응을 주의하며 가르치기 방법 및 유의점. 실종 위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고 차분한 태도로 안정감을 주며 설명합니다. 여섯 번째, GPS 착용과 예방 수칙, 숙지 방법 및 유의점. 외출 전 GPS 착용과 예방 수칙을 자주 복습하며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일곱 번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미리 정하기, 방법 및 유의점. 도움 요청 대상, 예를 들어 경찰, 안전지킴이 집 등을 알려주고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여덟 번째, 보호자와의 비상 약속 정하기, 방법 및 유의점. 실종 시 약속된 행동, 예를 들어 약속된 장소에서 기다리기를 반복 연습해 혼란을 방지합니다. 위의 원칙을 항상 기억하시고 다음은 상황별 대처법, 연습 활동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놀이공원에서 길을 잃었을 때 놀이공원처럼 사람이 많고 혼잡한 곳에서는 발달장애인이 보호자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멈추고 약속된 장소로 이동해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길을 잃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멈춰서 생각하는 법을 미리 연습해야 되는데요. 사전에 약속된 장소로 안전하게 이동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익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낯선 사람이 다가와 도움을 요청할 때 낯선 사람이 접근해 길을 묻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도움을 거절하고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의 접근을 경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외출 중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외출 중 예기치 못한 이유로 혼자 남게 된다면 가까운 안전지킴이 집이나 안내소에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안전지킴이 집이나 안내소의 위치를 알려주고 직접 찾아가 보는 연습을 통해 익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출은 발달장애인과 보호자 모두에게 중요한 활동인데요.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지 않으면 실종이나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외출 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장애인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외출 준비와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출 전에는 안전도구와 정보 기록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디 태그 착용하기, 장애인의 이름과 보호자 연락처가 적힌 아이디 태그나 팔찌를 착용하면 실종 시 신속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GPS 위치 추적 장치 이용하기, 가능하다면 GPS 장치를 착용시켜 장애인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복장 및 신체 특징 기록하기, 외출 전에 장애인의 복장과 주요 신체 특징을 사진으로 기록해 두세요. 실종 시에 경찰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외출 시 장애인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을 사전에 정리하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신호 정하기, 장애인과 보호자 간에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신호나 손짓을 정해두세요. 이는 주위가 시끄럽거나 서로 떨어져 있을 때도 소통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미리 연습하기, 자주 가는 장소에서 혼자 남았을 때를 대처하여 방법을 미리 연습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정해진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특정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안전지킴이 집 알아두기, 주변의 안전지킴이 집, 예를 들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게나 장소를 미리 알려주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습합니다. 외출 계획 공유하기, 장애인에게 외출 장소와 목적을 미리 알려주고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지도하세요. 외출 전 준비는 장애인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핵심입니다. 다음 3가지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간단한 복습 시간을 갖기. 외출 전에 대처 방법을 간단히 복습하며 올바른 행동을 상기시킵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강화 제공. 올바른 행동을 보였을 때 즉각적으로 칭찬하며 자신감을 심어주세요. 세 번째, 행동 패턴 점검하기. 외출 전에 장애인의 행동 패턴과 필요 상황을 미리 점검하여 당황하는 상황을 최소화합니다. 다음은 안전한 이동을 위한 안전수칙입니다. 첫 번째, 위급 상황에서의 행동.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대기하도록 가르칩니다. 낯선 사람의 제안은 거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실종 시 미리 정해둔 장소로 이동해 보호자를 기다리는 방법도 연습합니다. 두 번째, 안전한 이동 습관. 낯선 사람과는 절대 따라가지 않도록 하고 비상 연락처를 숙지해 필요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연습합니다. 세 번째, 반복 학습과 실습. 역할놀이와 반복 학습을 통해 안전 행동을 몸에 익히고 보호자는 일상에서 꾸준히 대화를 통해 복습을 도와야 합니다. 실종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발달장애인 실종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요 기관과 협력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찰청 112 신고는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탐문, CCTV 분석, 수색 활동을 주도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신고를 할 때는 실종자의 신체적 특징, 착용 의류, 마지막 목격 장소를 상세히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함께 알리면 우선적으로 신고가 처리됩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공유되는 실종자 통합 시스템을 활용하여 빠르게 정보를 전파하고 탐색을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182 실종 아동찾기 센터는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며 가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센터를 통해 실종 정보를 접수하고 전단지 제작이나 실종자 홍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방송과 공공장소에서 실종 정보를 알리는 방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은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이 GPS 장치를 착용하고 있다면 민간 GPS 서비스 업체에 연락해서 실시간 위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치 정보는 경찰과 공유하여 탐색에 활용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발달 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만약 실종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의 가족과 발달 장애인의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